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년차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 하루도 못 이겼습니다. 예, 라스무슨 여론조사. 라스무슨 여론조사는 이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불리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정확히 맞췄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11월 중간선거를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요. 취임 2년차를 맞은 바이든의 국정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년차 때와 비교해 단 하루도 앞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표 보면 5월 저 때문에 이제 좀 안 보이네요. 제가 잠깐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예. 5월까지인데 지금 6월 들어서도 계속 지지율이 낮아요. 바이든 지지율이 트럼프에 비해서. 그래서 라스무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계속 40%대로 지금은 38, 37 그럽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8년 같은 날 지지율에 비해서 계속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파란색이 트럼프 선이고 밑에 녹색이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올 들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을 1%포인트까지 따라잡기는 했습니다. 1월 22일이었어요. 그때가.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이유도 아니고 그날도 1%포인트로 뒤졌고 하루도 앞서지 못했습니다. 2022년 들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나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첫 해 때는 뭐 기대감에 뭐 트럼프 논란 많지 않았느냐 시끄럽다. 뭐 오케이. 뭐 그렇게 했다고 쳐요.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지만 전 가장 인기 많다고 봐요. 솔직히. 예, 그 유세장 봐도 그렇고 그리고 여론조사 라스무슨 따르면은 어쨌든 항상 기본을 했습니다. 예, 뭐 레이건처럼 양쪽 진영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얻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하지만 공화당 그리고 보수 지지층은 가장 탄탄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쪽 표도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7,500만 표를 받았던 거죠. 공화당 역사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10%포인트, 4월 2일에는 1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고 지금 계속해서 더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죠. 이건 트럼프가 첫 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높았던 겁니다. 거의 뭐 60% 기록하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부진한 건 급격한 인플레이션 탓입니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유가 급등. 유가가 급등하면은 모든 경제 지표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의 기본은 화석 연료예요. 화석 연료는 우리 인치로 따지면 피라고 봐야 돼요. 피. Life and Blood입니다. Life and Blood. 근데 그 Life and Blood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민주당 메인스트림 미디어 아닙니까? 뉴욕 타워포, CNN, AP. 예, 특히 AP는 급자 중에 급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아셔야 돼요. AP 중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급진 좌파 언론이에요. AP통신. 근데 얼마 전에 존 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석연료 다시 의존하면 안 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미국 경제가 아작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체말로. 존 캐리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석연료를 마치 무슨 사악한 에너지인 양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미국인들은 다 화석 연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를 몰아도 마켓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물건이 더 싸려면은 유가가 낮아야 돼요. 예, 여러분께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뉴욕타워 와포 CNN은 이렇게 깊이 생각 못 하거든요. 전기차 싼 거 사면 된다. 전기차 사면은 그럼 유가 의존할 필요도 없다. 그게 오르든 내리든.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이 그딴 소리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화석 연료는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화석 연료는.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는 항상 장려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경제가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 72년 만에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었던 거고. Climate Change Alarmist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판 안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국가지만. 지지율이 부진한 건 유가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취임 첫 해인 작년 국정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첫 해 지지율을 앞섰지만 작년 12월 중순부터 역전됐습니다.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으면서 바이든 책임론이 불거졌던 시점입니다. 이후에도 물가 상승은 계속됐고 바이든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얼마 전에 만나서 인플레이션 대응 원칙은 연준의 독립성 존중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서는 물가 급등 책임을 연준에 떠넘겼다. 그런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보다 8.2%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몰표를 줬던 흑인 표심도 지금 계속 하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급진 좌파 언론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조차 지난 대선 90%에서 최근 70%로 떨어졌다고 와포가 보도를 했습니다.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투명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올해 공화당 압승 거둘 겁니다. 예, 상하원 선거 모두. 하원뿐만이 아니에요. 상원에서도 의석 5석 이상도 전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예, 상원에서. 그리고 2024년 이대로 간다면은 2024년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이기겠죠. 예. 저쪽이 이제 장난질만 안 한다면. 지금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를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공화당 진영 그리고 무소속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도 제가 만난 민주당원들 보면은 다 트럼프 때가 그립대요. 10중 8구가. 뭐 완전 이제 그 중에 지금 현재 경기하고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공무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이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명 중 10중 8구는 트럼프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민주당원들은요. 자, 근데 바이든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Biden threatens oil companies with emergency powers if they don't increase supply to reduce surging cost. 화석열 오일 컴퍼니들, 기름 회사들한테 공급을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야 된다. 적반하장이죠.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석유 시출을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 줄이면 좋죠. 하지만 화석연료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석연료를 줄이겠다는 거는 미국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거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약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든이 들어선 이후 오펙한테 의존도 높고 또 누구한테 높아졌어요? 러시아한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기름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산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안 산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3국 통해서 러시아 기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국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 거기서 빠져나가는 정신 나간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던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취임 일주일 만인 작년 1월 27일에는 화석연료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지 신규 임대 금지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러니까 기후변화 노래 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 중산층들 한번 죽어봐라. 힘들어봐라. 전 이걸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세디스트들이에요. 이들은. 예. 모를 리가 없거든요. 화석연료 약화시켜서 좋을 게 없거든요. 아무튼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들어선 이후 이슈마다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이런 언론을 보면 everyday 일면에 LGBTQ 성전환 이슈, 특히 이제는 그냥 게이, 레즈비언으로도 만족 못하고 성전환이 이제 기준입니다.
그 이슈 아니면은 기후변화예요. climate change. 아니면은 트럼프 대선 거짓말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 개표 중단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대선 앞두고 팬데믹이라고 다 그냥 매일 우편 투표하게 하고 선거법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렇게 경합주 주요주들을 펜실베니아, 뭐 미시건 이런 주에서 위스콘신 이런 주에서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도 되게 중요한 기사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가짜 뉴스긴 한데 하여튼 걔네들 언론을 이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전단지거든요. 예, 민주당 전단지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 쪽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그러면은 그냥 그 지면판 CN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진영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뭐 장피엘인지 뭔지 하여튼 그 여자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transitory라고 그런다.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transitory. 그냥 전환점이다. 여러분 전환점으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저는 갈수록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식량 부족난 사태 올 거예요. 이미 왔죠. 예. 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Far right Republicans press closer to power over future elections. 이제 공화당 기득권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기득권이 됐습니다. 예, 좀 이따 제가 퍼드리고 기사도 보여드릴 텐데요. 2020년 대선 이슈 문제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후보들이 다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는 자꾸 대선 언급하면은 어떻게든 섀도우 배닝하고 삭제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못 막을 거예요. 본선 가서도 이게 큰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20년 선거를 제대로 잡아야 2022년 올해도 그렇고 2024년 대선도 올바르게 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공화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공화당원들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2020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고치느냐. 이걸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물론 이제 와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넣는다. 이거는 힘들죠. 예. 하지만 감시원들 많이 넣고, 그쵸? 개표할 때 특히. 그리고 개표기들 이슈를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손으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뉴욕타임스의 이 기사를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2020년 선거 문제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는 문제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문제 있었다라고 해야지 당선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꼭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20년 이슈를 얘기하면 How Trump's 2020 election lies have gripped state legislatures. 예, lies라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근데 계속 저렇게 lies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트럼프 True Social입니다. 예. 3시간 전에 올렸죠. 예, every single endorsed by Trump candidate won last night.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 다 이겼다. 어제 선거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경선이죠. By big margins. 큰 득표율 차로 이겼다는 겁니다. With the exception of one very long shot who did far better than anticipated against an incumbent. 딱 한 후보가, 근데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선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후보다. 이 후보도 생각보다 잘했다. The impeacher was ousted without even a runoff. A great night. 자기 탄핵한 사람 쫓겨났다는 겁니다. 경선에서. 네, 이건 폴리티코 기사입니다. Trump takes down his first impeachment victim. 자기 탄핵 찬성표 던진 사람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예. 보면은 트럼프가 다 이기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는 싫고 얘 어떡하냐. 정말 쓰기 싫은데 트럼프가 다 이기고 다니네. 예, 이런 기사예요. 뉴욕타도 그렇고 폴리티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진보 언론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그렇죠. Yeah, the first House Republican to vote for Donald Trump's impeachment and face a Trump-endorsed challenger in a primary paid the price. 대가 치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For it in South Carolina. South Carolina에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Maine set up a preview of a potential Trump-Joe Biden rematch in 2024. 메인주에서는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 재대결 프리뷰였다. And a heavily Latino swath of southern Texas swung right. 원래 여기가 항상 민주당 진영이었거든요. 텍사스 남쪽. 하지만 다 우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라틴계. 그러니까 라틴계 표심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겁니다. Tom Rice. Tom Rice 안티 트럼프죠. The representative who voted to impeach Trump and never backed off his criticism of him. 예, 트럼프를 비판 안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ost his primary to Trump-endorsed state representative Russell Fry. 예, Russell Fry 후보가 경선에서 시원하게 안티 트럼프 인물 톰 라이스를 쫓아냈습니다. 공화당 인물 라이노 톰 라이스를 이겼습니다. 톰 라이스가 한 10년간 대변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러셀 프라이가 이긴 거예요. 왜? 러셀 프라이는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 선거 문제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요 대목이 재밌습니다. Rice said he is at peace with his vote to impeach and hopes to inspire others not to cower to Trump. But he may not have achieved his goal. 예, 정신 나간 의원이에요. 예, 톰 라이스도. 예, 이런 사람은 쫓아내야죠. 있으면 안 됩니다. 라이너들은 이제 없애야 돼요. 예. 밋 롬니도 마찬가지고. 특히 리즈 체이니. 리즈 체이니는 정말 최악이죠. 어쨌든 라이스가 이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기가 탄핵 찬성표 던진 것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트럼프 앞에서 무릎 꿇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ut he may not have achieved his goal. 하지만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듯하다. 포르노코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He voted to impeach and Mace did not. 네. Trump's the establishment now. 폴리티코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기득권이다. 맞아요.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기득권입니다. 공화당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출마를 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거 투명성입니다. 선거 투명성.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20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거고 연방 대법원에 그 케이스가 전 올라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17개 주가 소송을 걸었을 때.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50개 주를 다 캘리포니아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편 투표가 뭐 완전히 기본이 됐고 그리고 특히 이제 드롭박스 이슈도 그렇고 우편 투표 수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ballot harvesting 이게 다 합법이에요. 여기선. 근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합법화되면은 다 민주당이 이길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선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을 투표하는 셈입니다. 말이 됩니까? 멕시코에서 태어난 텍사스 공화당원 메이라 플로레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Under Trump, we did no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Under Trump, we did not have this mess in this country. 트럼프 통치하에서는 미국이 이렇지는 않았다. 예, 다들 그리워해요. 그립습니다. 예, 트럼프 때는 솔직히 트럼프 때문에 막 시끄럽다 했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논란이고 LA 타임스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트럼프 때는 안 좋았다는 듯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많이들 그리워하고 있어요. 민주당원들도. 유가 낮았고 인플레이션 없었고 역대 최저 실업률 아시안, 흑인, 라틴계, 여성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경제가 그때 왜 안정돼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가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 거기서 출발이에요. 모든 경제,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의 라이프블러드, 피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석 연료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기후변화 맨날 노래 부르고 지구 망한다. 5년 안에 지구 멸망할 거야. 2026년이면은 지구 멸망할 거야. 뭐 AOC 이런 사람들이 그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 박살 나는 거예요. 유럽 보십시오. 유럽이 사실 더 기후변화 난리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유럽연합.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한테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죠. 왜 힘들어졌습니까? 화석연료 다 없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천연자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메이라 플로레스는 이제 그 보궐선거 승리를 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 Texas Republican beats Democrat to become first Mexican-born congresswoman to serve in the House. Migrant Mayra Flores, backed by Elon Musk, thanks Trump after her win and says under him, we did not have a mess in this country. 예, 트럼프 때 그립다 그러고 일론 머스크도 지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한테 감사하다. 자, 그래서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 됐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Republicans flipped a Democratic-friendly Texas congressional seat with Mayra Flores. 예, Mayra Flores입니다. 예, beating Dan Sanchez. 예. 민주당 우호 지역인데 공화당원이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라 플로레스가. 그리고 1월 6일 위원회 리스 체니가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리스 체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막 띄워주고 있어요. 리스 체니. 와, 마치 그 사람이 공화당 전체인 양.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 원영석의 진정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예,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예, 구독,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벨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